성격을 논하는 방법으로는 저희들이 표면의 성격을 많이 보게 돼요. 이 표면적인 성격은 통상적으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오행의 과다, 오행에 의해서 오행의 과다에 의해서 설명을 저희들이 이제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일상적으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거나 또는 오행의 어떤 세력을 가지고서는 그 개성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정확하게 맞느냐라고 보면은 꼭 그러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간 단연간 연구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표면적인 성격은 그럴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면의 세계, 감추어져 있는 그 성격을 분석하려고 하니까 어디와 연관이 될 것인가? 이 내면의 성격을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바로 격국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 격국과 성격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이제 이 격국을 정하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신의 본기를 찾아줘야 돼요. 본기요. 이 본기라는 것은 자신의 생일부터 과거 절기까지 가는 거죠. 이거를 계산을 해서 초기나 또는 중기나 또는 정기나에 따라서 이 중에서 하나가 바로 곧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이죠. 내면의 세계에 있는 성격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격은 어떠한 특징을 실용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비견인 경우에는 자아성이 굉장히 강해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기질이 강하고요. 겁재는 경쟁성이 유독 강해요. 남한테 좀 치는 걸 싫어할 정도로 경쟁력을 항상 갖추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식신인 경우에는 연구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연구성, 뭔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본인이 미래에 그 가치 있는 쪽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연구성이 다른 십성보다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상관은 표현성이 뛰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상관은 이제 고법학에서 조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널리 국가에서 어떤 담화를 한다든가 담화문 또는 공고문 같은 것을 각 지방 고을에 가서 전달하는 사람,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바로 말, 표현과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 그 편재는 재성이죠. 목적의 실현이 강하면서도 평가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두루두루 모든 걸 봤을 적에는 다른 십성보다는 평가성이 뛰어나요. 그래서 아마 그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정제는 설계성이 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뛰어나요. 그래서 모험보다는 노력에 의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것,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를 하면서
확보하려고 하는 그 심리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에가 평가는 실천성이 이제 강하고요.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실천성. 그래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행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실천성이 이제 다른 습성보다는 이제 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가 정과는 합리성 또는 도덕성이 다른 습성보다는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편인인 경우에는 편인은 저 재치성 또는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높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니까는 인식지능, 인식성이 굉장히 강해요. 빨리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상황. 그래서 인식성이 이 다른 별에 비해서 편인은 이제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인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 있으면 암기, 기억력 또는 지혜 이런 쪽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인은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이 기억성이에요. 이런 것이 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강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내면의 세계, 격국으로 들어갔을 적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는 이제 요 지장간을 통해서 나오는 이 자체, 요 지장간에서 판단을 해서 초기, 중기, 정기 중에서 십성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를 보는 거죠. 바로 이 격국과 성격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거의 일치하다는 거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성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려서부터 그것이 늘 잠재한다는 것이죠. 일간이나 또는 오행의 어떤 과다를 봐서는 드러나 있는 성격은 그럴 수가 있지만은 내면에 감춰져 있는 성격은 바로 곧 격국과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격국이 정하고 격국을 정하는데 그 격국이 사주 원국에 많으냐 또는 약하냐 또는 뿌리가 있느냐 아니면 격국이 있는데 그 격국을 공격해오는 관살이 많으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또 틀려지겠죠. 그래서 어떤 십성이든 간에 사주 원국에 많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A 제압할 수 있느냐 제압하는 십성이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국에 많을 적엔 제압할 수 있는 십성이 곧 뭐가 돼요? 뿌리와 마찬가지로 보는 거죠. 십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기질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가 없을 적에는 제압하는 십성이 없을 적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설기시키는 식상이라도 있어야죠. 식상 그러면 안 되고 설기시키는 십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사주원국에 비견 겁재가 많을 경우에는 그 원국에 뭐가 있으면 좋아요? 관성이 있어서 자아욕구나 경쟁 심리가 강한 것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관성이죠. 이 관성이 있으면 이 기질이
이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비견급제가 왕하는데 관성이 없다, 원국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 기질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2차적인 대안이 바로 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뭐라도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식신상관에서 설계시키는 거죠. 비견 입장에서 설계시키는 거, 이게 생해주는 거죠. 생해주는 식상이 있을 적에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요? 자기의 자아나 경쟁 심리가 강한 것을 연구를 하거나 또는 표현하거나 또는 회생이라든가 봉사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로 이 격국이 비견이 되거나 또는 겁제가 됐는데 그것이 왕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관성이 있으면 편관이나 정관이 원국에 있을 적에는 어떤 거냐에 따라 틀려지겠지만은 편관이 있으면은 행동하고 실천하려고 할 것이고 정관이 있으면 합리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2차적으로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식신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심리 또는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고요. 식신이 아니고 상관이 있을 경우에는 표현 말로 하는 쪽이죠. 이런 쪽으로 해서 성격이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없을 적에는 적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이럴 적에는 없을 적에는 뭐가 와줘야 돼요? 얘를 생해주는 거죠. 생해오는 십선. 예를 들어서 사주 원국의 격국을 얘기할게요. 격국이 재성인데 식상이 없다. 이렇게 식상이 없을 적에는 어떨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쪽의 성격이나 예를 들어서 편제격이 되거나 정제격이 될 적에 평가성이라든가 설계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국이 없을 적에는 운해설에도 뭐가 올 적에 식상이 오면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되든 간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공생,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살아날 수 있는 힘이 강해지기 시작하는데 없을 경우에는 천상 기다려서 운에서 올 때까지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많을 적에는 그 기질이 강하고 그 기질이 강한 것을 제압할 수 없을 적에는 설계시키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단 비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편제 정제가 많은 제다신약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편제격이면서 사주원국의 편제나 정제가 왕하다라고 할 적에는 평가 지능이라든가 설계 지능이 굉장히 강해서 돈에 대한 집념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적에는 여기가 많을 적에는 뭐가 오면 좋아? 비견 겁제가 오면 좋다는 얘기죠. 여기를 제압을 하려고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비견 겁제가 약할 경우에는 천상 어떻게 해야 돼요? 재생관, 관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기질이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관을 보게 되면은 생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어떻게 돼요? 좀 힘은 좀 지치고 고단하겠죠. 노고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욕심이 관을 보는 순간에 소멸되기 시작을 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십성의 특징이죠.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내면의 성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그만큼 이 격국을 통해서 자신의 그 성격을 분석을 하고 그 성격과 학과, 계열과 관계성이 있어요. 계열과 상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가 계열 안에는 이제 학과가 있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학과와 직업은 어떻게 돼요? 유의미하다. 유의미한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격국을 가지고, 격국은 곧 뭐가 돼요? 직업이죠. 이 사람이 가지고 가야 되는 직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는 뭐가 없어요? 과거에는 이제 이 계열이나 학과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곧바로 뭐로 갔어요? 직업으로 갔죠. 직업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전 전문 인재를 등용하는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직업 이전에 뭐가 있어요? 학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과가 있는데 과거에는 직업하고 격국하고 이렇게 해서 봤고 지금은 틈새 시장인 전문성을 고취시키는 것이 바로 대학이니까 대학에서 전문성을 갖춰서 바로 그렇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미래 예측학적으로 그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요. 몇 명이냐면은 1300명 정도 됩니다. 1350명. 약 13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 응답을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본인이 전공한 학과를 기준해서 훗날 직업으로 가지고 갈 것입니까? 라는 그 설문 응답을 받은 게 있어요. 자신이 현재 전공하고 있는 분야를 기준으로 해서, 학과를 기준으로 해서 훗날 그 분야로 직업을 가질 겁니까? 라는 응답을 했을 적에 네라고 답한 인원이 거의 89% 정도 나왔어요. 역시 여기에는 서울대라든가 이화여대라든가 또는 교육대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거고요. 아니오라고 한 학생이 약 3% 정도는 자신이 전공한 쪽으로 직업을 안 갖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잘 모르겠다. 아직은 내가 점수에 의해서 대학을 가서 지금 그 본인이 전공하는 과목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비전은 나는 잘 모르겠다. 언제? 졸업을 하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한 학생이 약 한 7,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 정도요. 7, 8%인데 8% 정도는 그때 갚아서 졸업을 하고 나서 본인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미 대학에서 자신이 점수에 의해서 진학을 했던 아니면은 적성에 맞아서 진학을 했던 간에 이미 학생들이 판단한 내용은 약 90%에 해당이 되는 인원이 현재 자신이 전공한 쪽을 가지고서는 직업을 갖겠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곧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뭐예요? 직업은 곧 뭐가 돼요? 학과와 상관관계,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검증을 했죠. 저희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격국을 기준해서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또는 용신을 가지고서는 직업을 선정을 해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격국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게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데 용신을 가지고 용신과 직업에 대해서는 좀 난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용신과 직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용신 운이 끝나게 되면 직업을 변동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용신이라는 것은 내가 활용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서 그 상황이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도움이 될 것이냐, 도움이 안 될 것이냐 이러한 문제, 당면성에 대한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용신과 직업을 갖고 논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아직은 뭐 연구를 더 해야 되겠지만은 이 내용보다는 격곡을 기준해서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많이는 아니지만 한 120명 정도를 분석한 결과 용신보다는 격국을 가지고 직업을 선정한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용신보다는 격국이 맞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목적사,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아니면 그걸 해서 앞으로 괜찮을 것이냐 이런 내용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용신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연구하고 또 상담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격국을 기준으로 해서 직업에 대한 그 정보를 안내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용신은 그 대운이나 세운에서 그 사람의 직업과 관계성을 가지고 상담을 해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용신은 변화가 된다. 용신은 변화가 된다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또 용신에 대해서는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내면의 성격을 통해서 어디까지 미래의 직업과 관계되는 내용까지도 저희들이 이제는 이 명리학에서 발견이 되고 또 임상을 거쳐서 또는 재학생들의 설문응답을 받아서 나온 자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격국과 직업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해드리겠지만은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격국은 곧 성장 과정에서는 성격과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과 격국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격국과 학과 역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학과는 훗날 뭐가 돼요? 직업과 관계가 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격을 단순하게 표면적인 성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격은 내면의 성격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내면의 성격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의를 한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의 사주를 가지고 본인의 성격이 어느 정도 맞는 것인가 이런 것도 살펴보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상담하러 온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내용, 내면의 성격을 분석을 해서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고 이 내용을 통계를 내셔도 대단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리학은
성격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까지도 지금 현 시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많은 그 연구도 하고 또 공부도 더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서 십성의 성격이면서 내면의 성격과 또 십성의 특징에 대해서 강의를 해봤습니다. 네.